보세요. 자,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전자기호도 복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자기호도. 자, 일단 전자기호도는요, 말뜻 자기장 변화로 뭐를 이끌어내는 거야? 전류를 이끌어내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자기유도라고 한다라는 거.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이게 핵심이야. 밑줄 쳐. 자기장이 변할 때. 그럼 자기장이 변하려면 자석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자석 주변에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든지 전선이 움직이든지. 자, 그다음 유도 전류는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코일을 가까이 할 때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 잘 봐. 야,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이렇게 해. 이거 흐르지? 거꾸로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여? 이것도 움직여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흐르지 않는다? 흘러요. 전부 상대 속도가 0이 아니면 흐릅니다. 자석을 코일 속에 있고 가만히 있으면 포인트는 뭐야?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오지마 이 새끼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울 때 오지마라고 외우시면 되고, 멀리 합니다. 그럼 뭐야? 가지 마세요. 가지마라고 외우시면 돼요. 외울 때는 오지마 가지마. 자, 그 다음 2번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라고 돼 있지? 자,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뭐다?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치? 자기장 변화가 있으려면 상대 속도가 0이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자석과 코일의 상대 속도가 0이 아니어야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둘 중에 한 놈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둘 다 움직일 때 이런 건 되냐 안 되냐? 잘 봐. 이 코일이다. 자석이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안 돼요. 근데 이건 돼야 안 돼. 이건 돼요. 이건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자,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빼낼 때 라고 돼 있어. 자석이 움직였잖아. 되죠? 그 다음 앵극을 가까이 가져갈 때 자석 움직였잖아. 되죠? 넣었다 빼었다. 되죠? 강한 자석을 넣고 가만히 뒀다. 안 되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 세 번째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라고 돼 있어. 이게 바로 전자기호도고요. 이때 이 전자기호도의 핵심은 뭐다? 내가 볼 때 네가 움직이든지 네가 볼 때 내가 움직이든지 아무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잘 봐. 얘는 가만히 있고 자석이 빙빙빙 돌아. 그것도 됩니다.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만 빙빙빙 돌아. 됩니다. 됐죠?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누가 도는 거야? 코일이 도는 거야. 근데 실제는 코일은 가만히 있고 바깥쪽에 있는 자석이 돈단다. 실제는.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거죠. 회전 날개가 외부에서부터 어찌저찌해서 움직입니다. 운동 에너지죠. 다른 말로 역학적 에너지죠. 이것 때문에 자석 주변을 돌게 되면 코일에 무슨 일이 벌어져? 전기력이 생겨. 전기력이 생기려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 이게 2등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야. 됐지? 자, 그래서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을 넣고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 자기장이 변합니다.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흘러. 이런 과정이 전자기호도야. 정전기유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문제는 100%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00% 전환이 안 됩니다. 100% 전환이 안 돼. 100%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발전소. 자, 발전소는요. 여기는 회전 날개 있잖아. 이거 누가 돌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서 얘가 막 돌아. 그래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는 걸 이용하는 거. 그거 뭘까, 원영아? 뭘까? 그게 수력 발전이죠. 나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인 다음에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수증기에 강력한 운동 에너지 가지고 얘를 막 돌려. 그게 화력 발전.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원자핵이 있어. 쪼개져.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원자핵이 쪼개져. 원자핵 그 다음 뒤에 두 글자. 쪼개지는 걸 뭐라고 할까? 비슷해. 분. 뭐? 맞아. 핵분열. 그래서 이게 분열이라는 거야. 원자핵이 쪼개져서 핵 분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원자력 발전이야.
그때도 막대한 열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뭐 할까? 물 끓여. 뭐 한다고? 물 끓여. 그런 다음에 물이 수증기? 그럼 화력 발전하고 똑같아 나머지는. 다음 니네 그거 알아? 가벼운 원자핵이 있어. 붙어. 이거는 원자핵 뭐라고 할까? 두 글자. 분열의 반대말. 아유 영어들 한국말 저도 몰라요. 어? 조성? 오 맞아 융합. 이게 핵융합 반응이야. 알겠어? 이게 핵융합 반응입니다. 이게 핵융합 반응이고 현재 이게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인공태양. 알겠니? 그래서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고 요걸 가지고 막대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럼 막대한 에너지 만들어서 그 에너지 어디에 쓸까? 물 끓여. 뭐 한다고? 물 끓인다고. 알겠어? 물을 끓이면 물이 또 뭐가 돼? 수증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막대한 열이 물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100% 전달이 될까요? 사방으로 퍼질까요? 사방으로 퍼져서 손실이 그때 엄청 나와. 알겠니? 엄청 나와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응? 자, 그래요. 그다음 책에서 나온 것 중에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곧장 전기로 바뀌는 거죠. 이건 물 안 끓입니다. 그치? 자, 시작할게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바람 풍자라고 해서 풍력 발전이라고 하죠. 물의 위치 에너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이걸 뭐라고 해?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연료의 화학 에너지 이게 뭡니까? 연료는 탈물질, 연소하는 물질을 연료라고 하는 거고 요게 바로 석탄하고 석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화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너네 우리 같은 도시 있잖아. 우리 도시인이잖아. 컨트리맨 아니잖아. 너 촌년이야? 아니잖아. 얘기는 안 하네. 촌년이구나. 그치? 대전이 왜 촌이야? 야, 대전이 촌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 서울 애들. 서울 애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서울, 나머지는 지방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대전은 광역시입니다. 알겠니? 대전은 광역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촌이 아닙니다. 도시이냐? 알겠어?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도시 주변에 세 개 중에 하나의 발전소를 세우고 싶어. 어떤 게 좋을까? 수력? 이거 돈 뒤지게 많이 들여. 그렇지. 화력이 많이 설치돼요. 근데 화력의 단점이 있죠. 뭐지?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 매연. 그래서 여기에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들을 달아도 그래도 100% 없앨 수는 없어. 하지만 돈이 조금 듣고 조금 나오고 많은 양의 열도 얻고 그 다음 많은 양의 전기를 얻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거야. 이때 이 물을 한번 끓이잖아. 야, 물 끓인 거 어차피 뜨거운 물이지. 가만히 놔두면 식지. 그치? 이양 발생시키고 돈 들여서 발생시킨 에너지 남지. 아, 이거 딴 데 쓰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식을 물 딴 녀석을 대피는 데 쓰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화력 발전이 도시 근거지에 있는 거야. 바로 무슨 짓거리 하느냐? 이때 뜨거운 물이 있죠? 아파트 단지로 돌려요. 그 아파트 단지로 돌리면 아파트 단지 내에 물탱크가 있어. 알겠니? 그 물탱크를 데피고 다시 들어와. 됐어? 그럼 아파트 단지에 온수 쓰잖아. 그치? 그 온수를 데피는데 만드는 데 쓰는 게 이때 나오는 열이야. 이게 바로 지역난방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동네에 지역난방이 되는데 다 이거 쓰는 거죠. 자, 이 동네에 지역난방 안 되는 방지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 부의 상징들. 저기 푸르지오, 경남 저쪽이 있죠. 아니 나오지. 나오는데 거기는 LPG로 해. LPG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거긴 부의 상징이잖아. 부의 상징. 너네 알잖아. 저기 푸르지오 거기 같은 경우는 배 하나 있잖아. 배. 내가 내가 뭔지 물어봤어. 거기에 그거 있어. 배 있어. 배. 놀이터에 배 있어. 너 가봤어? 가서 뭐 하고 놀았어? 너 이 새끼 남자친구하고 가서 손 붙잡고 놀았지? 거기가 뽀뽀장수지. 어이, 많이 가봤어? 내가 뽀뽀장수지 했더니 많이 가봤어? 장원 형이 왜 그러냐? 넘겨. 그렇지.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와? 전기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요. 자, 얘들아, 현재는 전기 시대입니다. 니네 한쪽으로 생각해봐. 전기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끊어졌다고 해봐. 딱! 그럼 일단 좋은 거 하나 있어. 수업 안 해. 그치? 수업 안 해. 그것만 좋아. 집에 갈 때 어떻게 할 거야? 깜깜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치? 호롱불 필요해요. 알겠어? 아, 선생님 저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뒤에 LED 빛에서 가면 되죠? 야, 지금 현재 저장된 그 핸드폰 만약에 10%라고 하자. 집에 갈 때까지 10%다 쓰면 이제 영원히 핸드폰 못 쓰는 거야. 그러고 싶어? 아껴 써야지. LED 안 켜겠지. 아껴야 되잖아. 소중하잖아.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딱 갔더니 집에 갔더니 집 문, 야, 비밀번호 누르기도 힘들어. 이제 이거 아니야. 열쇠로 바뀔 거야. 그치? 그 다음 집에서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전기 인덕션 쓴다고 해봐. 밥도 못 해 먹어. 그치? 이제 가마솥이 필요해. 너네 나무하러 가야 돼. 빈산으로. 맞아? 그 다음 집에서 공부가 뭐야. 깜깜하면 자야지. 맞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컴퓨터, 에이, 노트북 다 필요 없어. TV 아무것도 없어. 전기약 떨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아요? 됐니? 야, 이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 거야? 맞아? 현재는 전기 시대입니다. 전기. 모든 건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이 풍족해진 거야. 그리고 니네 그거 알지? 사회생활이 좀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선생님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야, 이런 게 있었어? 진짜 못 보던 게 센세이션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진짜 놀란 거. 야, 이런 것들이 있어. 냉장고라는 거는 그냥 냉장고 하나였지. 김냉 처음 들어봤어. 반냉 반찬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와인셀러 와인 냉장고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냉장고면 냉장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거. 건조기. 그렇지, 건조기. 세탁기가 아니라 건조기. 야, 이 건조기가 어디 있었어? 그다음 니네 그거 알아? 좀 사는 집은 지금 있을 텐데 바디 드라이어기 알아? 있구나. 그치? 샤워하고 딱 나오면 딱 올라가. 그럼 내 체중을 인식해가지고 슝 하고 아래에서 바람이 휙 나와. 그럼 온몸이 뽀송뽀송 되는 거야. 알겠니? 물기는 대충 말리고. 이런 거 다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 있다고 해. 내가 니네 집 수준을 어떻게 알아? 알겠어? 응? 그치. 수건을 닦으면 되는데 수건을 닦을 때 대충 닦고 구석구석 닦기 귀찮으니까 그대로 올라오면 그 수건은 머리에 이제 감아가지고 터번 만들고, 그치? 그 다음에 이란인 만들고 위에 올라가지고 딱 하면 슝 바람이 나온다니까. 되게 뽀송뽀송해요. 이 집에 다 있잖아. 에이, 됐어 이 새끼야. 이따 그냥 하라니까. 원하는 소리 아니랬네 이 자식이. 자,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너 때문에 오늘 늦게 끝날 거야. 자, 1번. 그래서 전기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을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똑똑이 폰이 있죠. 스마트폰 보이죠? 자, 이제 시작할게. 전기에너지는 쉽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돼. 그래서 현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 시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전기에너지의 전환 예.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걸 틀린다. 아유, 얘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쉬운 문제야. 그냥 완전히. 그치? 자, 어떤 제품을 딱 보고 이거는 무슨 에너지 바뀌어요? 이걸 못 찾는다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시작 한번 해볼게.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기계들, 전기 다리미, 전기 난로, 전기 맵솥, 전기 장판, 온풍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왼쪽에 써라. 전기를 열로 바뀐다. 그래서 전열기. 그 다음 우리 여학생들 아침에 쓰는 애들도 있고 안 쓰는 애들도 있는데 맨날 고대하던 고대기. 그것도 이거죠. 그래서 전기 드라이어기, 그치? 집에 다 있는 다이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확실히 다이슨 해가지고 맨날 아침에 세팅하는 애들이 이쁘더라. 자, 그 다음 전등, 텔레비전, 전기를 비대에너지로 바꾸면 돼요. 이 전기를 비대에너지로 바뀌는 것들이 바로 뭐 해야 돼? 전구죠. 근데 옛날 전구는 백열등, 그 다음에 형광등, 요새는 LED죠. 차이점 알려줄게요. 옛날에 백열전구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형광등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LED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전부 내가 이거 그냥 설명 들으세요. 100개 에너지를 주잖아. 100개 에너지를 주면 얘네들이 빛 에너지로 얼만큼 바뀌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공급한 에너지 분의 사용한 에너지. 실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사용한 에너지, 이런 걸 따지는 걸 우리가 효율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 효율. 효율적이다. 내가 노력한 게 100개인데 나오는 게 100개야. 어우, 끝내주는 거죠. 그치? 이런 걸 효율적이다 라고 합니다. 얘하고 얘의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냐? 선생님 쓰는 거는요, 대충 비율만 알아보시면 되지.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얘는 효율이 가장 낮아. 대략 한 5%라고 하자. 100개 집어넣으면 빛으로 나오는 게 5개야. 그럼 나머지 빛이 아니라 나머지 에너지를 우리가 전부 사용하기 힘드니까 손실 에너지가 되겠죠.
그치? 그럼 손실 에너지가 얼마야? 95%. 그래서 이 백열전구는요, 원래 에너지 자체가 겁나 열을 가해서 열 나오다가 나중에 빛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백열전구를 만약에 맨손으로 잡잖아? 잡자마자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 날 거야. 진짜. 그래서 어디서 고기 굽네? 내 손이 익고 있네?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치? 됐니? 그렇게 됩니다. 자, 형광등. 형광등은 보통 20% 정도. 됐어? 20% 정도. 그 다음 손실은 한 80% 나오죠? 근데 이 LED가 갑자기 등장한 이후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쓸게요. 80% 20% 이렇게 됐어. LED도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요. 뜨겁지만 얘는 잘 봐. 똑같은 에너지로 얘보다 훨씬 밝게 있지. 빛으로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요새는 전부 LED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전부 바꾸려고 하잖아. 아직도 이거 쓰시는 집이 있어. 아직도 이거. 근데 이거 쓰는데 앞으로 전구가 나가거나, 그렇지? 이사를 가거나 리모델링 하면 전부 이걸로 바꾸죠. 요새. 맞잖아. 그 다음 우리 집은 선생님 아직도 이건데요. 이건데요. 그 일부러 해놨겠지. 장식용으로. 그렇지? 그리고 니네 그거 알아? 옛날에는 화장실에 집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주택 같은 거 살잖아? 집 바깥쪽에 있었어. 시골 같은데. 그럼 거기도 밤에 화장실 가면 되게 무섭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기가 들어오면 백열전구 하나를 켜놔. 겁나 따뜻해. 겁나 따뜻해 진짜. 이 하나에서. 왜? 열 나오잖아.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알아둬. 자, 얘는 에너지 효율이 낮죠. 효율이 낮으니까 손실이 많은 거야. 효율이 높죠? 손실이 적어요. 이건 좀 알아두세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스피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스피커. 자, 그래서 오디오, 텔레비전에 전부 스피커가 있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뭐라고 해? 전기가 운동으로. 뭐라고 해? 전동기라고 하는 거고. 이 전동기가 영어로 뭐라고 해? 모터라고 하는 거죠. 모터. 뭐가 있어요? 세탁기, 선풍기. 그치? 그 다음 핸드폰에도 있죠. 찡, 이것도 있고 전기차. 이런 것들. 그 다음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배터리 충전이고요. 얘들아, 충전했으면 충전기 띄고 사용할 수 있지. 맞지? 사용하게 되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잘 오는 게 이겁니다. 똑똑이 폰. 자, 똑똑이 폰 화면 전기가 빛으로 바뀌네. 이때 이 화면은 옛날하고 좀 틀리겠죠. 요새 뭐 써? 다. 요새 다 뭐 써? 여기에 LED를 쓰죠. 뭘 쓴다? LED. 아니면 좀 더 좋은 거는 OLED. 그치? 자, 그 다음 벨소리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네? 맞지?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이게 스피커죠. 그 다음 상대방의 목소리도 여기서 들을 수 있지. 그 다음 진동. 여기에 뭐가 있어? 전동기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요. 됐지? 그 다음 아직 여기 빠진 것들이 있어요. 잘 봐. 얘들아, 이거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 그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배터리가 들어가죠. 사랑의 배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어? 되니? 자, 여기 배터리가 들어갈 거야. 이 배터리 충전하는 건 뭐가 뭘로 바뀐다? 뭐가 바뀐다? 전기가 화학으로 바뀔 거야. 이제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뭘로 움직여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됐죠? 근데 문제가 있어. 야, 혹시 핸드폰으로 게임 해본 사람? 그치? 게임 해보면 이거 동시에 나오지. 맞지? 동시에 나오고 게임을 단판, 한 판, 두 판 이거 아니라 한 3시간 했다고 쳐. 배터리 풀 충전 100%에서. 맞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치? 뜨끈뜨끈하죠?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 얘들아 잘 들어. 모든 전기 제품들은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어. 저항이 뭐라겠어? 전기 흐름을 방해해. 알겠어? 전자가 이동할 때 이 내부에 있는 원자들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어깨 빵 하니까 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 아니야? 원하는 거 아니지. 다른 말로 얘기하자. 이 핸드폰은 전열기예요, 전열기 아니에요? 전열기 아닙니다. 야, 추워! 엄마, 아빠 추워! 야, 핸드폰 게임 3시간 하면 되잖아? 이러지 않아? 이러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따라라라라 열이 나온다. 이때 이 열은 우리가 사용하기 힘들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열 가지고 아우 따뜻해. 겨울에 추울 때는 핸드폰 게임 3시간씩 하면 되지. 이런 새끼는 없어요. 알겠어? 히터 틀지. 바로 그래서 이 열은 손실 에너지입니다. 뭐라고?
손실 에너지. 이건 사용하기 쉬운 꼬라지야. 쉬운 꼬라지가 아니야. 쉬운 꼬라지가 아니야.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열 에너지가 많이. 그다음 핸드폰은 이 똑똑이 폰은 기본적으로 전화잖아.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스피커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야 되죠?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마이크가 있어야 되지. 그치? 책에 빠진 거다. 이 부분에 마이크 있죠? 야, 우리 전화할 때 그거 아냐? 그거 알아? 혹시 전화해, 이따가 전화해 할 때 나 같은 세대는 이래요. 이따 전화. 이러거든? 이러거든? 응? 너도 이러니? 요새 아니구나. 요새 세대 아니구나. 요새는 이럽니다. 요새는 이럽니다. 알겠어? 요새 이래요. 이럽니다. 그게 비교 영상이 있더라고. 오, 맞아. 요새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핸드폰. 근데 여러 가지 또 뭐 있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 마이크가 있을 거야. 마이크. 그럼 마이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는요. 소리가 전기로 바뀌어요. 소리가 전기? 아까 벨소리 뭐였지? 전기가 소리. 마이크는 뭐지? 소리가 전기. 맞죠? 신호로 바뀌어야 되지. 그럼 소리가 전기로 바뀌면 소리는 공기의 진동, 공기의 운동이야. 운동이 전기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 이게 전자기유도예요. 여기 와, 대박이네. 그다음 너네 핸드폰 충전하지? 충전할 때 똥꼬 찔려서 충전하기도 하고 요새 최신 기술 뭐 있죠? 무선 충전. 그것도 전자기유도예요. 알겠어? 요 안에 요거를 충전기 위에 올려놓으면 이 충전기 내부에 있던 코일이 있거든? 코일이 교류에 의해서 마구마구 자기장을 바꿔. 전류를 바꿔서 자기장을 바꾸면 여기는 유도 조절가 생겨가지고 충전이 되는 거야. 이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자기유도 최초로 개발하는 사람. 니들도 알아. 이죠. 참고적으로 100몇 년 전 사람이야. 100년? 100년? 100 몇 년 전. 벨은 전화기죠. 에디슨의 회사에서 얘가 일했어. 에디슨은요 발명가가 아니에요. 에디슨은 회사를 차리고 발명가들을 섭외를 해서 착취한 새끼야. 에디슨 그렇게 좋은 새끼 아닙니다. 개쓰레기야. 니네가 보면 그냥 사람이 이 새끼 똘똘한데? 근데 머리는 똘똘한데 사회성이 좀 떨어져? 그런 애를 꼬셔가지고 야, 너 내 말만 들어. 그 특허를 자기 이름으로 했어. 그거 특허 빼먹은 새끼야. 자, 그러면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한 그 유명한 사람. 지금 회사 이름이기도 해요. 티귿. 됐어? 테슬라야. 니콜라스 테슬라. 알겠니? 이 테슬라가 이 기술을 제일 먼저 했어. 그 다음 니네 드론 알아? 드론? 드론도 테슬라가 먼저 생각을 했어. 테슬라 천재야. 죽어있지. 100년 전 사람이라니까. 19세기 후반때 사람. 걔가 원래 유럽인이야. 유럽인. 어디에더라? 슬라바키아인가? 하여튼 유럽 저기 동쪽 유럽 애거든. 근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빌빌거리고 있는 거야. 에디슨이 야 꼬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일해볼래? 해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야. 알겠어? 그리고 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 방식들 있죠. 발전기. 테슬라가 한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뭐가 나온다? 에너지 전환과 보존 법칙이 나와. 자, 예를 들어 이거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아닙니다. 역학적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합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금부터 배울 거야. 잘 봐. 아까 제일 먼저 공급한 에너지를 100개라고 할게. 이 100개라는 에너지 가지고서 내가 100개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맞아? 이 100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지. 그러면 요때 살짝 손실이 생겨. 요때도 손실이 생겨. 그럼 한 90개라고 하자. 이 90개 가지고 이제 이 전기 에너지 가지고 화면,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 소리,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꿨대. 이때도 또 바꿀 때마다 손실이 생겨. 알겠니? 그럼 문제는 손실 에너지가 계속 쌓이니까 오래 사용하면 열이 많이 생기는 거지. 얘들아, 문제 들어갑니다. 이 손실 에너지는 에너지야, 에너지가 아니야. 에너지 맞아. 하지만 내가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 왜? 내 몸에서 나가는 열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됐어? 그래서 에너지는요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하기 쉬운 형태꼴이 무조건 감소해. 그럼 우리 눈에 볼 때는 에너지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기 힘든 꼬라지로 바뀌는 거야. 무슨 에너지?
손실 에너지 꼬라지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전체 총량은 내가 100개를 주면 50개, 50개. 그다음 이 50개 가지고 또 내가 사용을 하면 20개, 30개. 됐어? 그래서 결국 우리 눈에는 100개, 50개,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와 에너지가 반띵되고 또 얼마밖에 조금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다? 그 사이사이 손실된 에너지까지 다 더해주면 전체 에너지 총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전체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알겠니? 됐어? 근데 전체 에너지 총량이 일정한데 왜 에너지 보고 아껴 쓰라고 해?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꼬라지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숫자 내기 한번 해볼게. 자, A라는 에너지가 B라는 에너지로 바뀌고 C라는 에너지로 바뀌는 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이 생길 땐 반드시 손실 에너지가 발생해. 자, 얘가 몇 개 있었다? 100개. 얘가 60개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 40개 날아갔잖아요. 아니, 날아간 게 아니라 여기 40개는 사용하기 힘든 꼬라지로 있는 거야. 그럼 100개가 100개 맞죠? 됐어? 그 다음 여기서도 역시 얘가 20개로 바뀌었어. 선생님 그럼 60개가 20개로 사라진 거야?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손실 에너지가 40개가 있다고. 그치? 그럼 나중에 결국 보면 100개가 20개하고 80개로 나눠진 거지. 됐지?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건 20, 사용하기 어려운 꼬라지가 80. 이런 식이죠. 이런 식.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하기 쉬운 형태 줄고 사용하기 어려운 손실 에너지 증가. 합하면 전체 일정. 됐음? 이거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바뀔 때 밑줄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해요. 조심하세요. 역학적 에너지 아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아니야. 자,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쓴다. 얘들아, 요거 무슨 기호인지 아는 사람? 시그마 합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뭐에 해당돼? 에너지. 그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전기 자동차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리고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100개라고 한다면, 자, 전기차의 핵심은 뭐죠? 이동하는 거지. 운동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 거야. 운동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데 문제는 전기가 100% 열로 역학적 에너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빛으로도 바뀌고 소리로도 바뀌고 그 다음 열도 나와. 이때 이 열 에너지는 뭐라고? 손실 에너지. 이건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다. 달리면서 공기 저항 때문에 여기서 소리도 나오죠. 그치?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 바닥하고 마찰 때문에 열도 또 발생하고 막 이래요. 알겠니? 자, 그러면 요게 100이라고 할게.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100. 요게 만약에 60이래. 요게 10이고 요게 5래. 그럼 이거 얼마냐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전체 총량이 일정하잖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산수가 안 돼요? 다 더하면 얼마야? 75. 그럼 100이 75니까 이건 얼마야? 25.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이건 내 맘대로 쓰는 숫자야. 실제 이렇다는 건 아니고. 됐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오늘은요. 요거 기본 개념부터 기본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은 안 봅니다. 뭐라고? 책은 안 볼 거야. 책은 안 볼 거야. 책은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책 안 보고 칠판 보세요. 뭐라고? 칠판. 자, 공식 3개 알려줍니다. 뭐 알려준다고? 공식 3개 알려줄 거야. 잘 봐. 뭘 뭐야? 불이지. 이게 LED란다.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 우리는 이제부터 3가지 개념을 배울 거야. 개념 배울 거야. 머릿속에 생각 잘해. 첫 번째, 전기 에너지라는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전력이라는 개념. 그 다음 세 번째, 전력량이라는 개념. 요 3가지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여긴 끝나. 여긴 계산하는 값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것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전력이야. 전력.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한번 알아볼게. 이거 많이 헷갈린 게 뭐냐? 전기력인 줄 알아. 전기력은 전기의 힘이야. 뿔뿔 안 꺼져? 마마 꺼지라니까. 뿔마 이리 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전기력하고 전력하고 틀려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 힘이야, 힘 아니야? 힘 아니야. 그러면 전력은 뭐냐? 에너지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것도 전부 에너지 개념이고요. 그다음 이 에너지 개념을 상황에 따라 바꿔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자, 일단 전기 에너지는 뭐고 전력은 뭐고 전력량은 뭐냐?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크게.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 전기 에너지와 전력과 전력량. 자, 그러면 먼저 전기 에너지, 전력, 전력량을 너네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은 설명드리라고 했어. 쓰는 건 다음 시간에 쓰던지 시간 남으면 써줄 거야. 정리하라고. 자, 전기 에너지부터 한번 볼게요. 전기 에너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전기가 통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할 때 깡패 새끼 저항한테 갖다 주는 에너지 총량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런 개념 한번 알려줬을 거야. 자, 여기 깡패 R이 있어. 저항이 있다. 그다음 현재 여기에 뭐가 있어? 건전지가 있어. 이 건전지는 직구석이고요. 이 직구석에서 뭘 공급한다고 했죠? V를 공급한다고 했지. 기억나? 기억나? 그다음 현재 이거 쇠 건전지입니다. 그다음 여기하고 여기가 뭘로 연결돼 있어? 도선. 여기하고 여기가 뭘로 연결돼 있어?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됐어? 끊어진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저항에 여기에서 이거 끊어진데 아무것도 없는데 끊어졌네.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이거 전류 흐르죠?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고 했어?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건 상식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자,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 다음 이렇게 오겠지. 맞아? 현재 파란색으로 쓴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류 I라고 했어.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지. 직구석에서 건전지가 직구석, 돈, 에너지. 그치? 이게 뭐야? 전압. 그거를 이동하는 새끼를 뭐라고 해? 전류, 학생. 그 돈을 노는 새끼를 뭐라고 해? 깡패.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됐어? 이때 이 깡패는 뭐만 죽인다? 뭐만 뺏는다? 돈만 뺏는다. 됐어? 그러면 돈 많은 전류, 돈 없는 전류, 에너지 많은 전류, 에너지 없는 전류야. 그래서 직구석에 있는 에너지를 깡패 새끼한테 갖다 주는 게 전류야. 됐어? 그 다음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공식이 있죠. 맞아? V하고 I하고 R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공식. 전기에서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미치고 한다고 발이 안 된다. 미치고 팔짝 뛰고 돌아버릴 때 도와줘! 무슨 법칙이라 했어요, 용준아? V하고 I하고 R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법칙. 가영스? 그렇지. 제소음부터는 오묘 법칙이야. 이거 알아야 돼. 어? 그래서 이거는 V는 IR. 이거 무조건 외워야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기본이에요. 기초 중에 왕기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 깡패 새끼가 과연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받는지, 그치? 그걸 지금부터 생각해봐. 여기서 공급받는다는 얘기는 요 전체에 얘가 얘한테 주는 에너지하고 똑같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 한번 해볼게. 이 새끼 기대 수익이야. 기대 수익이다. 자, 숫자를 한번 해볼게. 여기가 10V야. 몇 볼트? 10V. 얘가 2A야. 몇 암페야? 2A. 2I라고 쓰면 안 되죠.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지. 얘 10V, 2A. 자, 여기서 포인트. 2A의 뜻이 뭐냐? 얘는 이런 뜻이야. 뭔 뜻일까? 1초당 2쿨롱 이동하는 걸 우리가 2A라고 해. 그러면 2쿨롱은 뭐냐? 1쿨롱은 묶음 단위예요. 여기 실제 누가 움직인다고 했어? 전자가 움직이지. 전자가 움직이는 걸 개수 단위로, 개 단위로 일일이 다 셀 거야? 야, 이번엔 1개, 이번엔 2개, 3개. 그거 너무 힘들어서 묶음 단위로 얘기해. 그래서 1쿨롱이 얼마냐? 6.25 곱하기 10의 18개야.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이동하는 거야?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개 곱하기 2가 이동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묶음 단위를 우리는 앞으로 암페어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10V를 가지고, 돈 10V를 가지고 1초당 정확하게 말하면 2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18개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힘들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할 거야? 자, 학생이 2명이 움직여요.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그치? 두 명의 학생이 움직여. 학생은 애들이니까 칠드런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말장난하는 거야. 두 명의 학생이 1초 동안에 한 명당 10V 갖고 움직여. 됐어? 그러면 내가 깡패야. 아니야, 여기 원영이 깡패야. 여기 유명한 장원영 깡패가 있어. 원영아, 너 1초 동안에 몇 명의 학생들을 받을 수 있어? 2명. 학생 한 명당 얼마 받아? 10. 그러면 네가 1초 동안에, 너는 생각해봐. 1초 동안에 얼마씩 얻을 수 있어? 10 곱하기 2지. 요만큼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10 곱하기 2A를 받을 수 있어. 근데 학생이 움직인 시간을 봤더니 10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곱하기 10초를 하시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전체 기대 수익이 나오지. 맞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게 바로 뭐냐? 이 새끼가 뺏어간 전기에너지, 여기에 흐르는 전기에너지 값이야. 그럼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나왔네.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시간만 곱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는요,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V에다가 I에다가 초만 곱하면 돼. 뭐만 곱하면 된다? 초. 저기 세크야. 알겠어? 무조건 세크 단위야. 그럼 에너지 단위입니다. 윤서야, 단위 뭘까요? 에너지 단위. 모든 에너지는 이 단위를 써. 그렇지, 줄이야. 줄줄 외워. 얘는 뭐라고? 줄입니다. 됐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깡패 새끼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겁나 많다고 치자. 그럼 모든 제품들이, 모든 깡패들이 전압하고 전류하고 시간이 다 틀리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야? 어떤 새끼가 누가 1초당 에너지가 제일 많이 썼는지, 뺏었는지, 그치? 공급받았는지 그걸 따주고 싶어. 아, 이 새끼는 전기를 많이 먹는 새끼인지, 이 새끼는 전기를 조금 먹는 새끼인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느냐, 많이 쓰느냐, 조금 쓰냐, 이런 게 궁금해. 그래서 가전제품들, 다른 말로 전기 저항들의, 그치? 1초당 전기 에너지 값을 계산해요. 왜? 모든 제품들이 전기 에너지 값도 틀리고 사용한 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1초당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준다면, 그치? 초당 전기 에너지 값으로, 야, 이 새끼 전기 먹는 돼지야. 이 새끼는 전기 조금밖에 안 먹네. 그치?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이걸 따지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 바로 아까 처음 얘기한 전력이야. 이게 전력 개념이야. 알겠니? 그럼 전력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사용한 또는 공급한 전기 에너지를 뭐로 나눠줘? 사용한 시간으로 나눠줘. 됐어? 그럼 뭐가 나와? 전기 에너지가 얼마건 시간이 얼마건 간에 무조건 전기 에너지는 시간으로 나눠 떨어지지. 그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단위만 가지고 얘기하면 줄을 시간 세크로 나눠서 줄 퍼 세크가 나와. 그럼 1초당 전기 에너지가 나와. 그럼 1초당 전기 에너지가 많아? 아유, 이 깡패 새끼는 전기 에너지 많이 뺏어 먹어. 1초당 전기 에너지가 적어. 아, 이 깡패 새끼 전기 저항은 전기 에너지 조금만 먹어. 조금밖에 안 사용해. 좋은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뭔 얘기인지 알아? 자, 그래서 요 개념을 바로 전력 개념이고, 전력은 아까 뭐라고 했어? 힘이 아니다. 전기력하고 구분하시고, 그다음 아까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V 곱하기 I 곱하기 초라고 했지. 그럼 여기도 초가 있고 여기도 초가 있지. 시간. 초 약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요게 바로 무슨 공식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뀔 겁니다. V 곱하기 I로 바뀔 거야. 맞지? 되니? 그럼 V 곱하기 I가 뭐 구하는 공식이야? 전력. 얘들아, 전력은 대문자 P로 쓴단다. 그리고 니들이 알고 있는 파워 있지. 그게 전력이야. 됐어? 그래서 얘는 V 곱하기 I는 P라고 해서 바로 오늘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이 나와. 바로 뭐가 나와? V 곱하기 I는 P, VIP가 나와. 헷갈리면 안 돼. V는 IR, VI는 P야. 됐어? 너네 VIP 어디서 많이 봤지? 에이씨. 고유 명사잖아. Very important person. 바로 나 같은 새끼죠. 니들은 안 VIP잖아. 그치? 나는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맞잖아. 이 교실에서 나 없어봐. 수업 아무도 못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전력이고요. 요렇게 쓰면 단위를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W라고 쓰고 읽을 때 뭐라고 읽을까? 와트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 와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게. 1와트의 뜻이 뭘까요? 라고 하면 1줄/세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뭐라고 쓸 수 있다? 1줄/세크. 뭔 뜻이야? 1초 동안에 1줄 사용했네요. 이게 1와트야. 그럼 10와트는 뭘까요? 10와트. 그렇지. 1초 동안 10줄 사용하면 10와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뭐라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기능을 해. 그래서 디자인도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아. 가격도 똑같아. 근데 가전제품, 모든 가전제품 뒷변에는요 요게 써 있거든. 똑같은 선풍기가 A 선풍기하고 B 선풍기가 있대. 됐어? 그러면 A 선풍기하고 B 선풍기에서 얘는 10와트라고 써 있고 얘는 100와트라고 써 있어. 가격도 똑같고 그 다음 뭐도 똑같아? 디자인도 똑같고, 그치? 성능도 똑같아. 자, 어떤 거 사는 게 좋아? 왼쪽 오른쪽. 그치? 왼쪽 사는 게 좋지. 왜? 얘는 전기 많이 먹는 돼지야. 얘는 전기 조금 먹는 애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보기가 힘들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니들 모든 가전제품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써 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지? 그래, 맞아. 1등급. 근데 1등급은 단점이 있어. 비싸. 1등급은 비싸. 하지만 비싼 만큼 제값을 하지. 뭐? 전기세가, 유지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 그럼 5등급짜리들은, 5등급에 가까운 애들은 싸! 단점은 뭐야? 밥 많이 처먹어. 그리고 쉽게 고장나기도 해요. 맞지? 그래서 사는 건 니들이 알아서 사세요 라고 쓰여 있는 거죠. 이해되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사용을 했으면 뭐 해야 돼? 돈 내야지. 야, 공짜로 사용하는 게 어디 있어? 선생님, 저희 집에는 태양광 발전. 아니, 그건 상관없고 그거 말고 그런 거 없다고 치면, 야, 모두 전기를 사용할 때 공짜로 사용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선생님, 한 달 내에 29일째까지 신나게 사용하다가 30일째 이민 가면 안 되나요? 안 돼. 돈 다 내고 가야 돼.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전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뭐 해야 돼? 돈 내야 되죠. 그럼 돈 낼 때 얼만큼 사용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검출해야 돼? 검출하지 말아야 돼? 검출해야 되지. 그럼 임의적으로 정액제로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야, 나는 조금밖에 안 사용했는데 쟤는 많이 사용했는데 쟤 10,000원 내고 나도 똑같이 10,000원 내. 이게 말이 되냐? 쟤가 10,000원이면 난 조금 사용했으면 10,000원보다 적게 5,000원, 3,000원, 2,000원만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요 기본료가 있고요. 기본료 이해부터는 뭡니까?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뭐가 있어? 전기 검침계가 있습니다. 니네 집구석도 있고요. 알겠어? 모든 그래서 전기 쓰는 곳에는 검침기가 있어. 우리 화장실 갈 때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 보면 거기 뭐 전기 검침기라고 있고 뭐가 막 돌아가는 게 숫자가 보일 거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력량. 이 전력량이 뭐냐?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할까? 전기 요금을 계산하죠. 야, 전기세는요 세금이 아니다. 전기세라고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전기 요금이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한 전기에는 총량 구할 때 이제 문제가 있어. 자, 얘는 뭔 뜻이라고 했지? 1초 동안에 얼마 사용했다? 10줄 사용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5초를 곱해봐. 그럼 5초 동안에는 얼마 사용했다는 얘기야? 50줄의 에너지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사용한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서, 그치? 우리가 전체 사용한 에너지를 구하면 그걸 가지고 전기요금 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 전기에너지하고 전력하고 요 두 개의 개념만 사용하면 되는데 왜 전력량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어. 잘 들어. 초 단위로 하면요 적으려고 할 때 1초가 지나버려. 또 2초가 지나버려. 또 적으려고 할 때 또 지나버려. 안 되지. 그럼 선생님 분으로 하면 되죠. 그럼 분을 곱하게 되면 58초에 재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 분이 바뀌어지니까 요금이 바뀌지. 그래서 우리는요 요렇게 요 단위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단위 쓸까? 아워 단위를 쓴다. 무슨 단위? 아워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를 단위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전력량은 V에다가 I를 곱해. 됐어? 그게 뭐죠? 전력이죠. 거기에다가 얘는 아까 뭐 곱했지? 초를 곱했지. 얘는 뭘 곱할까? C를 곱합니다. 뭘 곱한다? C. 됐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단위가 와트시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어? 와트시.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써볼게. 1Wc라고 하면 1W 곱하기 1H지. 맞죠? 됐니? 그러면 1W는 우리가 뭐라고 쓸까? 1J/s. 맞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야, 가영아, 1시간은 몇 초니? 그렇지, 3600초. 그러면 세크 약분되지.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3600줄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 요런 단위도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여기 앞에 1Wc 앞에 여기 앞에 내가 소문자로 K라고 쓰게 돼요. 됐어? 저게 뭘까? 몰라? 문정아, 너 몇 킬로그램이야? 얘기하면 큰일 나. 그렇지? 내가 중요한 게 뭐야? 몇 킬로? 이게 킬로야. 이게 킬로야. 1kg은 몇 g이죠? 에? 1kg이 몇 g이죠? 1000g이죠? 그럼 이거는 이건 1kWc는 몇 와트시예요? 1000. 이건 곱하기 1000이야. 됐어? 실제 너희들 집구석에서는요, 요런 단위로 나와요. 알겠어? 실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내용 배운 거 3가지 다 끝났고, 자, 지금부터 필기 타임. 필기는요, 내가 항상 하라는 데 있지. 그치? 항상 하라는 데 있잖아.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빈 공간 있는데 거기다 하시면 돼. 자, 지금부터 여기다 써주는 걸 필기하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 전력, 그 다음 전력량. 오늘은 요것만 적고 집에 가시면 돼요. 됐죠? 자, 요 3개 중에서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해. 기본은 누구냐? 전력이 기준이야. 누구라고? 전력이 기준이야. 전력이 기준이다. 그래서 니들은 얘는 힘이 아니다라는 거, 전기력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 전력을 다해서 전력부터 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전력을 다해서 누구부터 구한다? 전력부터 구해. 전력은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죠. V에다가 I를 곱하면 P가 나와.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워? VIP로 외우시면 돼. VI는 P. 자, 그 다음 이 전력을 구한 다음에 이 전력 값에다가 우리는 뭐만 곱하면? 초만 곱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전력에다가 뭐만 곱하면? C만 곱하면 전력량이 나오지. C는 아워야, 초는 세크다. 자, 이제 단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다, 단위. 자, 단위는요, 얘는 단위가 뭐죠?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줄이라고 읽고. 얘는 W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와트라고 읽죠. 이때 1와트는 1줄/s다.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전력량 단위는 뭐냐? 와트시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1와트시는 3600줄이다. 됐음? 됐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쓴 것들을 웃으면서 외우면 게임 끝나지. 됐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조심할 거.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 그래서 얼마예요? 라고 하면 V 곱하기 I 곱하기 초. 전력량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V 곱하기 I 곱하기 C. 됐어? 수업은 여기까지다.